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향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 치느라 진짜 수고 많으셨죠? 왜냐하면 선생님도 이 시험지를 받아보면서 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 이렇게 촘촘하게 함정을 마치 고3처럼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은 시험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신선한 자극을 좀 받았는데요. 원래라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되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뭐라 그럴까요? 생명과학에서 좀 쉽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도 하나씩 하나씩 함정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실수도 하고, 내가 이런 걸 틀릴 줄 몰랐는데 이런 것도 틀렸구나 이러면서 마음 상해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조금 약간 멘탈이 단단해지는 그런 수험생이 되곤 하는데 이걸 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들 6월 모의고사부터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이 안에 보통 흥분의 전도나 근육 문제가 좀 어려운 편이긴 해요. 근데 흥분의 전도나 근육 말고 오히려 최저 정답률에 해당되는 건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에서 정답률이 떨어지는 문제들인 걸 여러분들 그 전 시험에서도 많이 발견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좀 한두 문제 수준이었다면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실제로도 그 작년에 비해서보다 문제 안에서 촘촘해졌습니다. 선생님이 작년에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해설 강의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걸 아는데 보니까 이 문제들을 보면서 여기저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채점을 하면서 놀랐을 법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해설 강의를 너무 빨리 진행하고 있거든요. 시험지가 오픈되자마자 바로 진행해서 아직까지 정답률이 나오기도 전이에요. 그래서 옆에 정답률 표시는 못하지만 아마도 이런 문제에서 틀렸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시험 치면서에 있었던 마음을 제가 하나씩 읽어드리면서 이제 이 해설 강의를 본다라고 하는 건 제가 생각할 때 이 해설 강의를 본다는 건 생명과학에 대한 수능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의미 있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면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수능에 발전되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선생님이 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1번의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1번 문제는 다음은 송골매에 대한 설명이다. 밑에 자, 송골매는 이와 같은 개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먹이를 낚아채고 여러분 낚아챈다는 얘기는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움직이려면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고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라고 얘기한 이때 근육이 움직일 때 여러분 당연히 ATP라고 하는 것이 소모됩니다. ATP가 이용된다. 맞는 말이고요. 마지막으로 자 날개 축지 근처 이제 한번 봅시다. 이런 비행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공기의 흐름이 빨라지면 날개 축지 근처의 깃털들이 진동을 하면서 이와 같은 이 진동의 속도 이와 같은 진동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로 속도에 대한 속도에 대한 자극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 밑에 깃털이 세워져서 결국 자극에 대해서 반응한다. 결국 깃털로부터 나오는 이와 같은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 정답은 5번이고요. 학생들에 따라서 자, 이 날개 축지 근처에 깃털들이 진동하면서 속도를 감지하여 이게 자극과 반응이라고? 약간 멈칫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해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번 문제를 보면은요, 이 2번 문제부터 어떻게 꼼꼼하게 문제를 잘 읽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밑에 나와 있던 화살표가 보입니다. 진하게 실선으로 표현되고 있는 건 있음. 그 다음에 또 여기 점선으로 표현되는 건 없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차이점이 뭐냐면 A라고 하는 특징은 사람의 세포나 바이러스나 둘 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B는 사람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C는 오히려 바이러스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라고 하는 걸 오히려 보여주고 있는 예시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그 안에 이제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유전 물질을 가진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람 안에 들어있던 내부에도 유전 물질, 사실 바이러스 내부에도 유전 물질이 있기 때문에 유전 물질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A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유전 물질을 가진다는 A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가능하다. 결국 독립적으로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 자기 자신만의 효소가 있는 이 사람의 세포 내에는요, 수없이 많은 효소들이 존재하고 이 세포들이 모여서 결국은 이 여러 가지 우리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세포에서는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자,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에게 알려주진 않았지만 여기 나와 있던 기억이 문제에서 여러분 보시면 특징에는 A, B, C가 있는데 A하고 B는 찾아냈지만 C는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았죠. 자, C라고 얘기하는 특징은 바로 바이러스만 가지고 있는 특징. 그럼 바이러스만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가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일단은 바이러스는 가장 대표적으로는 숙주 밖에서는 숙주 세포 또는 숙주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내부 안에서는 생물적인 여러 가지 특성을 나타내지만 숙주 밖에 있었을 때는 자, 그러면 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니 하나의 결정체라고 얘기를 해서 생물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은 단백질 결정체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자, 바이러스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요, 되게 신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문제를 풀지만 여러분들은 이 시험 치면서 좀 긴장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보여줬던 많은 기출문제 형식에서 살짝씩 다 벗어난 또 이렇게 새롭게 보여주려고 노력한 이런 시험이었거든요. 자, 먼저 그래서 우리 밑에 나와 있던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A가 아니라 B가 되고, 자, 가와 나는 모두 단백질을 갖는다. 여러분, 가도 나도 여기 나와 있던 사람의 세포도 그다음에 나에 해당되는 그 바이러스도 자, 바이러스라고 얘기한다면 유전 물질과 바깥쪽으로 단백질 껍질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거 가장 대표적이고요.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선생님 도대체 뭐 저 궁금한데 이 사람의 세포 안에는 단백질이 뭐가 있나요? 사실 이 안에는 수없이 많은 단백질들이 있어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물질들도 있고 이런데 여러분들이 생명과학을 처음 배울 때는 기본적으로 세포를 배울 때 세포에는 핵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거 세포의 구조 공부할 때 우리 무슨 얘기냐면 세포막을 얘기합니다. 세포막 얘기할 때 선생님이 꼭 선생님 수업 시간 안에는 그 정도 지엽적인 건 하거든요. 세포막에서는 즉 여기 나와 있던 대표적으로 세포막에는 인지질도 있지만 의미 있게 단백질 자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이 단백질이 나중에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또 이렇게 단백질들이 곳곳마다 이렇게 존재해서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콩콩콩 요렇게 단백질이다 요런 표시까지 좀 해주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시험 칠 때 생각보다 갑자기 저 세포더러 단백질 있냐라고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웠던 거예요. 그 안에 핵이 있거나 뭐 아니면 미토콘드리아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갑자기 단백질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서 선생님이 그림으로 표현해 주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가와 나는 모두 다 단백질을 갖느냐? 사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또 숙주 밖에서는 결정체로 존재한다. 그쵸?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제 바이러스만 가지고 있는 가장 뭐 특징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숙주세포 밖에서는 결정체로 존재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